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훈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 생명체가 가진 특징적인 기능들을 기술적으로 모방해서 어떻게든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생물체라고 하면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뭐 식물이나 동물 모두를 다 통칭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를 끼고 있는 저 카메라도 사람의 눈을 모방한 제품들이잖아요. 이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데코드마뱀이라고 해서 이런 빌딩을 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도마뱀이 있거든요. 이 발바닥에 미세한 털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딱 붙여서 탁탁 올라가는 건데요. 이런 것을 응용한 이 장갑이 최근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생체 기술을 모방하는 시장,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현황은 어떤가요? 이 생체 모방 기술의 개방 현황들을 그 연구 개발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14년 다빈치 기술을 보면 무려 7.5배나 성장할 정도로 굉장한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주목해야 되는 분야가 이 생체 모방 로봇 분야입니다. 방위산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신소재, 그리고 초소형화 기술들하고 이 생체 모방 로봇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하나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10년 이내로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는 돈이니까요. 그쵸. 어마어마한 규모로 원이 아니라 1조 달러니까요. 예. Konkuk University has developed a new flying robot by imitating an insect. 곤충용 로봇 같은 것을 좀 설계하거나 좀 분석하고 있는 그런 단계 같은데요. 곤충은 꼬리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사이언스 논문에 나온 그 비행 로봇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리날개가 없습니다.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꼬리날개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서 이걸 작게 만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숨겨서 가지고 다니기가 쉽죠. 이 소음이 발생할 때 일반적인 드론에 비해서 소음이 저주파의 소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런 곤충 모방 비행 로봇은 적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해야 되는 임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방 쪽에서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 자연 생물체들의 비밀을 또 캘라 그럴 때 은밀하게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생활 소음하고 비슷하고 또 실제 생물체들의 주파수 소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환경 감시 임무라든지 이런 데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The robot has mimicked the flight of a beetle. As it is small and produces less noise, it can be used as a spy. 드론이 나는 윙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일반적 자연 소음과 굉장히 비슷한 톤으로 낮출 수가 있으니까 잘 들키지도 않게 되는 거고요. What is more, just like a beetle, it continues flying without falling even if it hits an obstacle. And this is the major outcome of the research. 자연에서 보게 되면 곤충들은 고도가 많이 달라져도 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면에서의 공기 밀도가 1이라고 하면 에베레스트 산에 그 기슭으로 가게 되면 밀도가 한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서도 이제 밀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기 밀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는 것이 저희 다음 단계의 연구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행 효율이 문제인데요. 저희 그 비행 로봇은 현재 드론보다 조금 높은 그런 정도입니다. 해서 획기적으로 비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보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 같은 경우가 핵심이 배터리가 얼마만큼 오래 가는가 이것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Biomimetic robots that are inspired b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nsects are expected to be further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이 비행 로봇은 확실히 새나 곤충의 날갯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한 비행 로봇하고 일반 드론하고 기술적으로 혹시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말하는 드론은 보통 이제 멀티콥터라고 해가지고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이런 소형 비행체를 얘기합니다. 이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각 프로펠러의 어떤 균형을 잡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이 장수풍뎅이 로봇 같은 경우는 두 날개만 가지고 날잖아요. 날면서 이걸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 좋은 작은 몸체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했는지 저도 보면서 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생체를 모방해서 만드는 로봇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곤충 로봇들은 크기가 작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스파이 로봇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파이 로봇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 분야에서 이 활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거 육군 참모총장이 미래 전장판도를 바꿀 10대 기술의 하나로 이 생체 모방 기술, 곤충 로봇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033년까지 뛰어오르거나 벽을 타는 로봇, 그리고 5cm 크기의 정찰용 생체 로봇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나 아니면 극한 지역, 심지어는 화성 지역에도 이러한 생체 로봇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의료 분야에 또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의료 분야요? 예, 이 거미줄의 영향을 받은 수술용 파츠가 있습니다. 거미줄이요? 예, 이 거미줄의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든 일종의 인공 거미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를 그 수술한 부위 위에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수술한 부위가 붙으면서 그걸 아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홍합 있잖아요. 홍합의 어떤 부위가 의료용으로 쓰일 수가 있는 홍합 거예요? 보시면 약간 좀 끈적끈적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응용해가지고 만든 이 수술할 때 쓰는 실 대신에 쓰는 접착제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그걸 위에다가 발라서 딱 붙여 놓으면은 이게 단순히 붓기만 한 게 아니라 점점 아문대요. 야,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이 기술이 신비롭게 느껴지네요. A variety of biomimetic robots have been developed. And the one that has imitated a ladybug, as well as the one that has made use of the principle of paper folding, have grabbed a lot of attention. 원래 저 무당벌레 같은 경우가 이게 잠깐 딱 있다가 금방 날개가 확 펼쳐져가지고 날았다가 탁탁 접었다가 이게 특징인데 거기서 그 숨겨진 날개만 지금 모방해가지고 드론을 만들었나 보네요. 날개만 모방하니까 우리 약간 박쥐에 가까운. 너무 당연해 보였던 곤충들의 움직임들이 진짜 저렇게 구현하려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정말로 저렇게 순간적으로 확 펼쳐지면서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This is a robot that mimicked a pelican eel, which is a deep-sea fish. It was developed by imitating the foldable head structure and stretchable skin. 장어를 활용한 로봇을 저희가 만들었네요. 무동력 로봇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런 것처럼 방향이랑 어떤 형태의 이 움직임을 동시에 시도할 경우에 형태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Pelican eels can inflate its head like a balloon, and soft robots can be developed by using this principle. 저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거군요. 장어에 무언가에 겁줄 때. 저렇게 무거운 물체들도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Also, an injection that is inspired by the fangs of a snake has been developed. 독사 이빨 모양의 거치장 장치를 패치에 딱 붙여가지고 피부 같은 데다가 이제 딱 놓으면은 저게 그 피부를 세밀하게 딱 뚫고 들어가면 거기서 근데 그 밑에 있는 층에다가 바로 주사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The patch can inject the medicine naturally into the skin, and it is expected to collaborate with different areas.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은 앞으로 저희들 삶 곳곳에 일상적으로 좀 스며들어올 것 같은데요. 생체 모방 기술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수치로 보통 전망을 말씀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미국 컨설팅 기관인 FB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생태 모방 관련 산업에서 76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죠. 그리고 이 경우 오염 피해와 이산화탄소 배출 그리고 기타 피해가 무려 10%나 절감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우리나라 환경과 미래를 위한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도토리 거위벌레라고 해가지고 움직임을 이용한 쓰레기 매립지 굴착 공법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를 위한 굴착 공법이 개발되고 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3년이 목표입니다.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요. 매립지 안정화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유해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 기술 정말 잘만 이용하면은 뭔가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